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5월의 애정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A, B, C, D 네 가지 타입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을 잠시 시선을 모으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A타입의 5월의 애정운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A타입의 그 5월의 애정운에는 색조부터가 온통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클립스의 양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상대와 나와 상대와 관계의 좋은 조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능력의 극대화. 그러니 이제 두 사람이서 만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서로의 장점이 잘 부각되는 어떤 그런 찬스를 맞이한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그 어두운 밤바다에 우리가 가요에 나오는 가사가 그런 것도 있죠.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5월의 그 전체 애정운으로서는 두 사람의 장점이 잘 조화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또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타입의 그 5월의 애정운에는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그것이 좋은 것이 또 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 어떤 우리 삶에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 5월의 애정운은 계절의 여왕에답게 그 스타트가 순조롭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일색이 레드 칼라를 이루고 있으니 봄부터 봄은 이미 좀 지나가는 상황이지만 계절의 그 온도에 맞추어서 그 애정운의 온도가 상당히 뜨겁다, 강렬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애정의 충만도를 이번에는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각자의 그 삶에서도 컨디션이 아주 상승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 자, 이 콜라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에서도 느끼다시피 함께 있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시너지 효과가 왕성해집니다. 서로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런 조언이 함께 동업을 해서 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너지 효과가 팍팍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스타트가 아주 순조롭게 됩니다. 순조롭게 되고 또 함께 함으로 해서 그러한 능력이 점차 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나에게 귀인의 역할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미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능력이 있는 커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인연을 만날 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상대는 너무 나보다 풍족한 상대면 좀 만나기가 삐걱삐걱하고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 A타입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아주 그 뿌리가 깊은 연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다가 가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잘 알고 지낸 어떤 그런 그 애정을 넘어선 인간적인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러한 관계로 5월을 잘 맺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한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켜봐주고 자기의 그 어떤 능력으로 그 날개를 펴서 감싸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도 한데 그 두 사람은 또 삶의 장벽을 또 넘어야 할 그 도전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타입에는 사랑은 이미 확인할 수도 있고 완성이 되어 있고 이 변함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지만 두 사람이서 그 삶을 함께 하면서 넘어야 할 큰 그 목표 설정을 5월 달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사업적인 것으로 발현이 되든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역사의 관계가 되든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그 A타입의 커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현실적인 서로의 노력과 양보와 협력에 의해서 이 인연이 점철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죠. 운명적으로 우리는 만났다고 하는 그런 좀 필연에 가까운 인연이 있죠. 그걸 뭐 요즘 소울메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서로를 알아보고 막 강렬하게 끌어당김에 의해서 막 순식간에 깊은 관계로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A타입의 커플들은 서로 자기의 그 애정운을 엮어 나가는데 노력을 잘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전생에부터 우리는 인연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생에 처음 만났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의 그 장점을 잘 조합을 해서 직무를 짜듯이 잘 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생과 연관된 이런 연분은 아니지만 이번 생에서 만나서 이것을 착실하게 팀워크를 잘 만들어가는 아주 착실한 커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에는 운명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운명의 시간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이것이 아니고, A타입의 커플들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 내일 경험하는 것, 모레 경험하는 것,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일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잘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장황하게 늘어졌지만 이 A타입의 애정의 전체적인 그 테마로 본다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는데 안정적이고 보기도 편하다. 그러니 상당히 모범적인 그 애정 관계를 엮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미녀와 야수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맞지 않는 어거지 설정 같은데 나중에 해피엔딩하고 그런 그 반전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모범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엮어가는 타입이다. 그래서 5월의 애정운에도 그것이
잘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봐줘야 할 것은 그 상대가 나를 위해서 꾸준히 지켜보고 멘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기가 5월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B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은 맨 왼쪽에 있는 카드가 전체 애정운의 테마를 설정하는 별자리 운세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개인의 별자리 운세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러한 기운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에 레오라고 또 있으니까 달의 사자자리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달의 사자자리의 영향에 이 카드가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애정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달의 사자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애정운에 상당한 자존감이 나서 있다. 히로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B타입의 카드를 뽑은 사람은 내가 바로 영웅이죠. 내가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모든 운이나 뭐든지 애정운에도 특히나 나라는 사람의 그 능력이 극대화가 되어 있다. 자, 우리가 동물원에 공작새를 구경하러 갔는데 공작새가 시간을 딱 맞춰서 꼬리 날개를 활짝 꽃을 피우듯이 피우는 상태다. 그러니 나의 자존감이 가장 높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당연히 나의 스토리 위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정운에서 어떤 인연의 어떤 상황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주 수줍은 듯한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죠. 이미 B타입의 경우에는 애정운이라는 이런 게 뭐 처음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내 나름대로 그 자신감도 있고 운도 따르고 이러니 애정운이 궁핍한 상태가 아니죠.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내가 능력이 된다면 물질 세계에서는 내가 손을 뻗으면 항상 모든 것이 주변에 있죠. 그러니 궁핍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B타입에는 애정 역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상당히 성적 매력도 넘치고 기타 뭐 말이면 말 여러 가지로 나는 다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애정의 대상에게도 뭐 조금도 내가 마음에 위축되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카사노바나 이렇게 내가 바람둥이고 막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나의 능력이 지금 현재 특출하다. 운이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애정운도 같이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아주 나를 흠모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나를 포커스를 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당히 겸손의 그 미덕을 떠나서 그 수동적이죠. 자,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눈길을 주고 내가 손길을 뻗어야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춤추는데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의 주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손길을 잡아 끌면 좋을 텐데 나는 그 사람의 손길에 그렇게 마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인연까지 찾아낼 겨를이 없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 5월이 다 가기 전에 이 실록의 계절이 다 가기 전에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 5월의 전체 애정운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한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너무 내 위주로 이끌어 간다. 사랑을 내 위주로 확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애정의 대상인 그 상대를 나의 소유의 대상으로 포함을 한다는 것으로 됩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닥거리고 싱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 소유처럼 내가 물어다가 딱 갖다 놔놓고 고양이가 생쥐를 딱 물어다 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고 반경 1m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사랑은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해주고 또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것인데 내가 너무 내 위주로 내가 자신감 있게 살면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에게 애정 표현을 못하고 수줍음이 많은 그런 수동적인 사람은 내가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나와 친해지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시하게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고, 뭐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실은 내가 그렇게 디테일한 잔소리꾼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하인이나 몸종이나 이런 신분,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역사의 문헌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종을 부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애정관계도 그런 주종관계가 돼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노후에. 그건 너무 긴 얘기고 이 카드에서 그 조언하는 것은 5월의 애정운은 넘치도록 나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마음의 안정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5월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바람둥이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했던 영웅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랑을 경험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타입은 이 계절의 요왕인 5월을 맞이하여 애정운에 내 마음을 딱 올인하는 대상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지배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타입은 5월의 애정운이 완성되는 걸로 기계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타입의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C타입의 경우에는 태양의 제미나이라 해서 그 상동이 자리에 기운이 떠 있죠. 이 상동이 자리라는 것은 대표적인 그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
이달의 그 애정운의 주제는 C타입에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들어간다. 자, 그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애정운에는 의사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죠. 내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의 생각을 모르고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계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명제가 따르는 그런 애정운의 상황입니다. 자, 애정운에 흘러가는 스토리를 본다면 이 C타입의 경우에는 함께 하는 사람이죠.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이 C타입은 상대와 더불어서 사랑의 완성을 찾는 것입니다. 미혼이라고 하면 결혼할 대상을 만나는 시기다. 맞선을 본 어떤 그런 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결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이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을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그 신뢰도가 있고 미래가 밝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두 C타입을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와 나와 함께 가정의 충실도와 이 가정의 그 가와만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 가정이 건전해야 된다. 가정의 화평이 바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아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 그 되겠습니까? 인내와 희생과 노력이 인고의 세월이 걸리는 거죠. 이 사과가 그냥 익는 것이 아니죠.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사과가 다 멋지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약도 뿌리고 손질도 하고 거름도 주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C타입은 그런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을 할 때 남 몰래 상대방 몰래 내가 배려해주는 그런 그 쓸쓸한 마음의 배려. 자, 우리가 그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언제 참 함께 있어도 옆구리가 시리냐면 내 마음을 상대가 잘 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참 이런 거를 내가 해주고 있는데 상대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을 전혀 못 헤아려 주는 것 같습니다. 몰라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있어도 많이 옆구리가 시릴 경우가 있죠. 자, 특히나 이 C타입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심장을 찌르는 그런 직설적인 얘기보다는 좀 은유적으로 상대가 나중에 알아듣더라도 좀 은유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하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호수에는 물결이 없습니다. 그러니 배를 노만 저으면 실컷 파자마 같은 물결을 타고 저절로 배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 애정에는 아니 꼽다 리글리글 오글거린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래도 그런 표현이 서로를 배려해주는 어떤 그런 언어구사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C타입은 5월의 애정운을 엮어가는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뭐 사랑이야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집에 좋은 관엽식물을 갖다 놔놓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 식물이 우리 환경 속에 들어오면 쥐가 내 발로 걸어 나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물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시들리면 시들리는 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타입은 내가 사랑을 엮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대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악기가 음을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완벽한 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음의 조율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C타입은 우리가 오다가 가다가 만났다기보다도 우리는 운명적인 어떤 소울메이트다. 이미 C타입은 그 애정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인연을 지금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인연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5월에는 애정운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달이다. 자, 그러니 그 애정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아주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한번 떡 만나가지고 뭐 조금 피부가 거치네요 하고 다음에 봅시다 이래야 될 게 아닙니다. 그 거친 피부를 배곡처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그 대화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애정의 손길이 중요하다. 그래서 C타입에는 이 케어해주는 이 마인드를 평생 붙들고 가야 한다. 이러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완벽한 사랑을 엮어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도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왼쪽에 있는 카드는 점성술적으로 보는 그 테마입니다. 애정의 테마. 나머지는 애정의 역사를 표현하는 타로 카드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D타입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어떤 사랑의 상처가 있는 커플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 태양의 세저테리우스라는 그 별의 기운이 떠 있습니다. 이 뭐 세저테리우스라는 게 결국에는 목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목성이라는 것은 사수자리죠, 사수자리. 자, 사냥꾼이 뭘 사냥하겠습니까? 애정을 사냥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예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사냥을 하러 가면 당연히 사냥감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포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내가 다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그 정도 내가 좀 살은 노련미가 있는 사람들이 이 D타입에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애정에 대한 좀 쓰라린 상처가 한 번쯤은 다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데서 시작을 한다. 또는 우리가 재혼이라고 하죠. 재혼 커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는 뭐 전혀 사랑이라는 거 경험해보지 못한 수총각 수처녀야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짝사랑을 해서 내 마음에 상심이 있었다 하는 그런 기억조차도 좀 많이 부각되는 타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죠. 자, 내가 자라보고 한번 놀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애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사냥꾼이 돼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D타입에는 뭐 경이롭고 판타스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험이다, 어드벤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어드벤처라는 것은 입에 목구멍에 침이 딱 마르죠. 이 모험이 무슨 사랑이 모험이겠습니까? 근데 D타입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모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모험일까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세계관, 가치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던 그런 틀을 탁삭 깨가지고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은 누구 말처럼 옆집 멍멍이한테나 주고 새롭게 내가 가야 하니 그것이 모험이다, 모험이더라. 그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록의 계절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애정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서 그 넘는 영역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흔한 사랑 이렇게 하면 뭐 창넓은 찻집에서 커피 한 잔 해도 사랑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커피 한 잔 말고도 또 더 덤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진실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함께 인생 항해를 한다면 볼 것이 많겠죠. 그래서 새로운 인연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관이 나에게도 들어오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그 실록의 계절에 그 상큼함으로 다가오는 인연이다. 만약에 재혼을 하는 커플이 있다면 재혼도 첫사랑 못지않게 신선하더라. 왜냐? 전혀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다. 국제적인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통하여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면을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요즘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보면 자기가 해왔던 그 일에만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데는 전혀 젬병이더라. 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면을 다 알아서 해주고 보충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5월의 D타입의 애정운입니다. 특히나 이 애정은 두 번 깰 수가 없는 그런 견실한 애정의 그 어떤 운명적인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D타입은 내가 과감한 모험을 하고 거기에 올인할 때 하는 만큼 우리가 벽에 공을 세게 던지면 세게 날라옵니다. 나에게 다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내 몸을 다 던져서 온몸으로 올인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애정을 내가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나의 반쪽이 되어서 나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의 조언은 정말로 뼈 때리는 조언이다. 왜냐?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보충해주는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하여 5월의 전체 애정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